전 세계로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세로 너비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만들고 1cm나 0.1cm, 뭐 0.3cm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컴퓨터의 정보 이동과 명령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런 카메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 같은 거 좌표를 갖다가 5군데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전쟁을 자동 수행합니다. 농약도 자도로 뿌리고요. 알아서 배달도 하고요. 로봇이나 또는 자율주행 차량도 지가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명령을 구분해 놓으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렇게 평면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가령 땅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입체적인 것은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다. 입체적인 걸 부딪히는 게 좀 이상하죠. 회피, 바위다 그러면 회피해서 가거나 입체적인 것은 그래서 가로 세로 높여 좌표 시합은 공장에서도 그러겠죠. 입체적인 것을 지가 알아서 좌표 시합 처음 가는데도 카메라 인식이나 이런 센서도 되지만 카메라 인식으로 그냥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것은 피해서 가는 이런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사람도 입체적인 것이죠. 그렇죠. 사람도 입체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물도 입체적이죠. 가로수 보도블록도 입체적인 거. 평면만 달리거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정도 허용하는 평면을 이렇게 달린다면 이게 되게 쉽단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제가 CCTV 같은 데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드론 같은 데 카메라 달아놓고 달으면 물류 체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고객이 몇 개 집어들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생각하세요. 얘네들은 다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개 보는지 보고 이렇게 그것을 좌표 숫자 방식 물건의 이동을 추적합니다. 다른 엉뚱한 데로 가져가고는 경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그 물건을 인식해서 계산까지 자동 해줍니다.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근거에 얼마 있는지도 통보해 줍니다. 식당 같은 데서 몇 명 출입하거나 마트에 몇 명 출입했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갖다 좌표 숫자 자동으로 숫자가 기록되거나 그 좌표 숫자 그 이동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CCTV다 그러면 공공 CCTV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에서도 제 건 멋대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지 않은지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이때부터 지금 YTN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플라스틱 창문 같은 거, 기존에 뭡니까 보석상 같은 거 털리니까 유리창은 깨지고 플라스창은 깨지지 않는다 잘. 그래서 플라스창에다 유리창을 덧대는 나는 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유리창, 바깥에는 플라스창이 되겠습니다. 프라시장을 얇게 여러 겹 가져가서 빛의 투과도를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레이퍼나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반에도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파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다가 절연 구조, 그 안에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데요.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아예 이게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반도체는 다 이거서 낸드 플래시야 HBM 원래 수직 올릴 때 이 기술이 사용되는데 웨이퍼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망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이런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서는 이런 구리 코일에도 들어가고요.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텅스텐에게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면 그래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텅스텐을 얇게 들어가면 이것은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도 역시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기판이다 그러면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절연 구조나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거나 그래서 발열을 통제할 수 있다. 반도체의 낸드 플래시 적층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열이 축적되는 적층을 하는 만큼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선으로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겹 코팅이 좀 열이 축적이 되지 않고 열이 반사돼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구조를 가지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제 거를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이것 말고 다른 기술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남의 기술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신 건 범죄 행위고 도둑질 행위일 수 있는데 뭐 정확히 누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형사적인 또는 민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현재 반도체라든지 이런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건 일단 범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문제만 제기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기술을 누가 이렇게 외국에 사면 그때 그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찾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그리겠습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물을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콘크리트 물통이나 물통 구조에서 계단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물이 차면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차면서 하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이 기술 3D 반도체에다가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파이프 가지고 수직 관통 기술이거든요. 이 파이프 안에 전기선을 넣는 겁니다. 통신선을 전기선은 외곽으로 넣는 게 좋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이걸 쓰시고 계시다는 수직 관통 기술로 해가지고 이 반도체 올라가는 낸드 플래시나 HBM 올라가는 부분에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고 눌러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열을 밖으로 발산하는 이런 기술을 갖는데요.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고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은 이런 구리 코일에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 코일에 디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게 얇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하량이 별로 이게 얇아서 이게 저 콘센트인데요. 콘센트 부품인데 끊임없이 불량이 나요. 최근에 또 5개를 갈았는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에 따라서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줄을 이렇게 구워주거나 아니면 어덜트하거나 바를 만들어주고 어떤 형식으로든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도 그렇고요. 거기다 두터워야지 전기가 축적되어서 2개, 3개 이렇게 분기할 때 이 전기선이 이게 일종의 전기선이거든요. 얇아가지고 전기양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현재보다 전기 입력선이라 하면 제가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달자는 안을 했더니 제 거를 어디서 보셨는지 방송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제 기술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감도 노동부 경찰청 또는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게 유럽 쪽인데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낸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런 현상이라는 누전 차단기를요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놓는 건데 기술도 모르고 만들고 있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깨봤어요. 사가지고 집안에 설치하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일부러. 근데 사봤는데 이게 깨보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는. 이게 두꺼운 거 넣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고장이 없는데 이 입력선은 이렇게 전기선, 구리선 2개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력선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선이 이거밖에 너무 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력이 이쪽으로 정체되거나 역으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라는 걸 원인을 알고 즉시 다 뽑아버리니까 더 이상 타는 냄새가 안 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죠. 남의 기술을 무조건 갖다 쓰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만드실 건가? 그러시면 안 돼요. 기술을 남의 기술을 도둑질 하시면 안 되십니다. 어떤 누구라도 누가 도둑질을,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범죄 행위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들이 SK나 어떤 삼성이나 낸드플래시, 만약에 이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면, 저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뭐 명예를 훼손할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을 무단으로 하시는 건 범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디램 같은 것도 약간 카페시다나 트랜지스타다 그러면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거나, 산화철 코팅, 산화철 코팅을 해주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산화철 코팅은. 그래서 산화철 배터리 같은 데도 제가 가루를 대중소 이렇게 가지면 좀 더 많은 그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4분의 1, 8분의 1로 이렇게 나누고, 뭐 절연 구조를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타를 그렇게 4분의 1, 8분의 1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전기양을 10, 20,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양을 따라서도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진법수를 따라서 현재 국제적인 표준이 진법수가 무엇으로 약속이 되어 있든지,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이렇게 표현을 해온다면, 그걸 가지고 이 진법수가, 이거는 숫자 8을 의미한다, 숫자 7을 의미한다, 숫자 48을 의미한다, 78을 14를 의미한다,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약속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거를 이 진법수 01은 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또 001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문자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은 동영 파일의 4688번째다 이렇게도 만들어 놓을 수, 모두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법수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거를 트랜지스타, 카페시타를 가지고 진법수를 만들 수 있거나,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객이 어떤 전 세계를 이렇게 숫자 언어로 통일을 시켜놓으면 이게 컴퓨터 언어가 되고, 국가의 어떤 인간의 언어가 된다 그러죠. 여행객이 78 되면 안녕하십니까 구나, 전 세계 어디 가나 이렇게 언어가 상관없이 약속만 하기만 하면 통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진법수를 5가지 모드, 10가지 모드로도, 20가지 모드도, 100가지 모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는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애플이 됐든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법수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이 트랜지스타, 이 카페시타 또는 플래시 메모리다. 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것은 트랜지스터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 또는 HDD, SSD 저장할 때도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해서 저장한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한다. 이것은 이 숫자는 8을 의미한다. 이걸 하면 이것은 숫자 478번을 의미한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진법수를 따라서 진법수를 다양한 모드로 20가지 모드로도 만들 수 있고, 서로 간에 약속만 하면 되는데요.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했을지라도 이거를 군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의미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음파통신이나 모든 전파통신 할 때도 진법수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다양한 모드로 10가지 모드로도 만들 수 있겠네요. 구축함과 잠수함 통신에서도 똑같은 진법수라도 우리가 숫자 방식으로 변환을 시키거나, 01은 4다, 01은 8이다, 01은 6이다.
공률은 78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미를 서로 간에 사전 약속만 하면 각 나라가 다 통신 체계와 사전 약속을 그렇죠. 다양한 모드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이 무엇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 파일이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시면 이렇게 내가 빛을 한 번 깜빡이면 야 밥 먹었냐 이렇게 빛을 두 번 깜빡이면 야 너 어디 놀러 갈 때 이렇게 되는 거든. 서로 간에 약속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죠. 이렇게 다양한 모드를 100가지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는 저한테 반도체 회사들은 돈을 저한테 다 내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무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디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램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로 해가지고 면적의 제한이 있고 단가의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로만 뭐 대짜리 맞고 소짜리가 현재 40개, 50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분할하고요. 또는 디램 하나를 정보의 양을 따라서 대중소, 그래서 디램 하나지만 겉으로는 안에는 디램이 40개, 50개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PU나 GPU도 동일하게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 통신칩도 대짜리 있고 중짜리, 소짜리 있고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통신칩 하나다 그러면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짜리, 대중소 만들고 통신칩 하나지만 그 안에는 내용적으로 통신칩이 20개, 40개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설계를 HDD다. 그럼 HDD도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로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5개짜리 먹고 하나로 만들어 놓거나 하드웨어적으로 내용적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정보를 처리하는 용량에 따라 하드디스크가 많이 100개 있는 것처럼 안에 50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SSD도 이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이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스마트폰에 있는 그 저장 장치에 스마트폰에 있는 뭐 기기 부품이 뭐가 됐든 이게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이게 원리를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치 안에 그 픽셀이 있지 않습니까? 화소수가 있는데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이게 대중소로 들어가 최대한 집적을 하고요. 뭐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카페시타나 어떤 트랜지스터도 대중소로 들어가 최대한 집적합니다. 그래서 CPU 안에 있는 부품이 뭐가 됐든 간에 뭐 코어가 됐든 ALU가 됐든 레지스터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대중소로 가고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간다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캐시 메모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있고 소짜리가 많이 면적 대비에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나의 캐시 메모리지만 10개, 20개 있는 것처럼 정보 양을 따라서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다. 일련번호와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각각 HDD나 SSD 또는 그 스마트폰의 또 다른 저장지에 각각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각각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HDD가 안에 100개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 제품이지만 안에 100개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한다 그랬죠. 각각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를 때도 각각 저장을 해서 불러드리고요. 디램에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안에 내용적으로 디램이 40개, 50개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정보 처리하는 것을 따라 다 동시에 띄운다는 거죠. 짐 켈러는 분이 이걸 사용하시던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CPU도 안에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안에 40개, 50개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읽어드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문서가 있다. 그럼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다 읽어야 돼. 처음부터까지. 또 클럭스를 높여가지고 이게 무식한 방법이라는 거죠. 일꾼들을 많이 늘립니다. 프린트 헤드다 그러면 인쇄 방식이다 그러면 이게 20개 여기 20개 넣고 일꾼들을 많이 늘려요. 작은 단위로 일을 쪼개갖고 분산해주면 빨리 처리한다는 숫자 뛰기로 많은 사람이 공사에 참여했다. 한 사람에서 막 몇 년 걸릴 거를 이렇게 막
만 사람 이렇게 동원하고 딱 처리하면 빨리 처리하듯이 정보를 잘게 쪼개나는 거죠. 그래서 인쇄할 때도 이렇게 영어를 인쇄하는 애들이 있고 한자를 인쇄하는 애들 또는 그 색깔을 각각 틀리게 인쇄하거나 글자 크기도 틀리게 인쇄, 동시 인쇄에 들어갑니다. 얘가 가죠. 그래서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저장한다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것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이 기술을 따르시면 저 기술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회사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100대를 묶어가지고 그거를 유무선 처리해주고 거기에 이제 광통신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게 해줍니다. 하나의 컴퓨터처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컴퓨터에 있어서 광통신 선로로 이렇게 주요한 부분을 하고 거울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띄우고 그래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저장한다. 그것을 저장했던 걸 다시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이렇게 발열이 없는 거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광선로하고 전기적인 부분하고 서로 이렇게 중간에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광신호를 전기전으로 바꿔야 되는. 이게 이제 속도의 정체가 되고 발열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거울 방식. 그러니까 거울 방식이라는 건 이런 유사한 구조로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걸 띄우고 이렇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사 이거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다거나 픽셀 하나하나를 그 화소다 그러면 대중소로의 소자를 많이 집적한다 그랬죠. 트랜지스나 카페시다도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고 레이더 소자 같은 거 A사 레이더도 레이더 소자가 대자, 중자, 소자에 있어가지고 전기도 뭐 A사 레이더 면적이 도움이 제한돼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넣으면 숫자를 꽤 집적할 수 있다고요. 많이 넣고 전기양도 10, 20, 30, 40, 50, 60, 10단계로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양을 따라서도 얘를 다양한 모드로 큰 것도 전기양을 따라서 다양한 모드, 약한 전파, 중간 전파, 강한 전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거를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이에요. 전기양을 틀리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팀별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쏜다는 거죠. 전파를. 그때 쏠 때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를 묶고 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2개든 3개든 4개든 몇 개를 묶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묶어서 분목 현상, 서로 간에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멀리 가면 멀리 통신이 가능하고 신호도 뚜렷하게 잡힌다. 뭐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도 1, 2, 3, 4, 5 이렇게 그 라디오 전파 AM, FM 라디오처럼 하나의 통신이 안 되면 여러 개의 통신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전파로 바꿔 쓰는 거를 안두리를 미국 방산의 안드류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시내 같은 데서 쓰시더라고. 이거 방송이 나왔는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죠. 우크라이나에서 제 무기가 지금 제 기술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레이저 가공, 그러니까 이 전기선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어떤 변압 구조를 가질 때 제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다라고 두께가 했을 때 하나 어떤 게 한 개, 어떤 게 2개, 어떤 게 3개, 4개, 5개, 10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전기선이 두꺼운 거, 중간 두께, 얇은 두께, 아주 얇은 두께 이래가지고 변압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매우 단순한 구조. 이런 형태의 변압기 만드시면 한전에서든 아니면 기계를 할 때 전기를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전기를 이제 물줄기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변압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틀리게 만들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형태를 유선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이렇게 이디스는 이렇게 진류로 저는 전기를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이 모터 직전에서는 파워 있게 구동할 때 모터 직전에서는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정 구간을 모터 직전에서는 다른데 전기선하고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같은 두께다 그러면 하나의 두께를 하나짜리, 두짜리, 4개 여기는 다른데 2개 설치해주면 10개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어떤 강한 전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한다. 그래서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량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전구 같은 것도 전기양을 따라서 15W, 30W, 60W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LED 등 같은 것도 램프가 40개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언어포 방식으로 20개만 튼데 10개만 튼데 40개만 튼데 이렇게 해가지고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것도 하시면 제 기술. 그다음에 거기도 이렇게 램프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해서 또는 전력의 크기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램프 안에도 LED 램프 안에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전기양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선매 끝단만을 가지고 제가 반도체처럼 만들어서 픽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전기양을 10, 20, 30, 40, 50, 60, 10단계로도 만들어서 빛의 밝기를 광선매 끝단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렇게 빛의 명암을 따라서 입체적인 화면으로 가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쓰시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나 0.001cm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화면에 어떤 여기 사람 있고 여기 소파 있고 이렇게 화면의 위치를 전송하는 기술에 띄고 화면의 위치별로 해가지고 어떤 색깔 정보를 이렇게 전송하거나 그 색깔 정보를 그렇게 신호를 표시하는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거든요. 또는 픽셀 하나하다. 픽셀 하나하나를 뒷자리, 중자리, 소자리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화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그때 이 픽셀도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 겉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하나의 픽셀이지만 10분의 1로 쪼개서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자는 거죠. 거기다 색 정보를 그래서 아주 세미하게 색 정보를 표현해 놓을 수 있거나 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옛날 구린 사진을 또 어떤 색깔 정보를 틀리게 해요. 색깔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데 옛날 구리 사진은 후져요.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로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써도 미술을 할 때 어떤 풍경을 그릴 때 똑같이 안 그리고 각색해서 좀 좋게 그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프로그램 속도를 빨리 하면 이게 고화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하지 마세요. 또는 색깔을 빛의 명암을 따라서 색깔은 이쪽은 똑같은 빨간색에다 약간 옅게 이건 좀 붉게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인 명암을 만들어요. 없던 색깔도 추가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림 그릴 때 풍경을 또 없던 색깔을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답니다. 미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만화 그릴 때 잠깐 그린다. 사람 그린다. 강아지 그린다. 강아지는 여기 있고 사람은 이 위치 있고요. 나무 그리고 그다음에 소파 그리고 가구 그리고 조명 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진 파일로 대체할 수 없냐라는 거죠. 만화나 광고 사진. 그렇죠. 만화는 만화적으로 그려야 되고 광고 사진은 실제 있는 모습을 해야 되죠. 사진 파일을 사람 파일 10,000개 또는 진짜 사람인 진짜 모델 아니 가상적으로 사람처럼 만든 사람 파일 10,000개. 그래서 나무 10,000개, 소파 10,000개, 조명 10,000개, 산 10,000개 이렇게 파일을 갖다 그 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오려놓으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게 사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화를 만들거나 광고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럼 이것을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레디 고 하면은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여. 이쪽으로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면 그래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적 프로그램으로 이 움직임을 좌표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 원래 이제 만화 그릴 때는 한 컷 한 컷을 동작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새로 만들어 그러면 이게 딱 만화 동영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화 동영상을 만들거나 광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영화나 어떤 드라마도 만들 수 있는데 소비자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사진을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을 만들 수 있다면 쉽게 돈을 들이지 않고 만들거나 파일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수많은 파일이 나오겠죠. 또는 동적 프로그램도 좀 더 나은 동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사고 파는 이런 것도 좀 더 나은 우수한 동적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거를 사용하시고 계시더라. 모든 사물에는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이나 이런 것도 광고 동영상도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 방안이다 그러면 조명이 있고 가구 있고 소파, 침대 있을 수도 이런 구성 요소라는 게 하나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단순한 집안은
몇 개 가구 없네. 복잡한 집안은 가구도 엄청 많고 이렇게 복잡한 요소와 단순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야구장이다. 그럼 야구장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타, 관중석, 1루, 2루, 3루. 그러나 야구한다는 아니죠. 야구한다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배트도 있어야 되고 글러브도 있어야 공도 있어야 되고 또는 심판도 있어야 됩니다. 1루타, 2루타, 3루타, 번트 되는 장면도 있고 홈런 장면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라는 게 있고요. 좀 복잡한 구성 요소로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어떤 데는 4대 빵, 어떤 데는 7대2. 그렇죠. 다양한 야구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 선수하고 이제 이렇게 여자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스토리를 전개한다. 그러면 여자가 나와야 돼. 그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여자 친구도 같이 동원해서 같이 맥도날드 가서 거기 가서 햄버거 먹었다. 그러면 맥도날드라는 이런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고 햄버거라는 구성 요소가 나오고 갈 때 차량이라는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만들어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사랑을 하려면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고 전화도 주고받고 이런 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이죠. 야구 판매장이다 그러면 야구장 판매장이다 그러면 똑같이 글러브 있고 벨트 있고 유니폼 있고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야구장은 아니죠. 야구 판매점이죠. 그러면 스포츠 용품, 다양한 스포츠 용품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것을, 다양한 스포츠 용품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종합 스포츠, 야구 판매점에, 야구장, 어떻게, 판매점에 자기 애인과 더불어 갔다. 또는 동료 선수와 같다. 그럼 예인은 없어지고 동료 선수를 추가시켜서 구성 요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종합 스포츠 센터 이렇게 가가지고 야구 선수가 축구공을 샀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죠. 축구공이라는 이런 사는 모습이 구성 요소로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 방법을 오픈AI 소라가 쓰셨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제 기술이니까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무단으로 쓰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 전 세계 어떤 AI 학습 또는 휴머노이드에게 이것을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과 이렇게 단순 구성 요소, 복잡한 구성 요소를 합해서 이것과 이것을 합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면 걔가 사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만화 작가가 이렇게 만화 인물들을 등장을 시킬 때 모습이 틀려요. 모습이 틀리면서 동시에 성격을 부여하거나 재능을 부여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것처럼 밝은 성격, 슬픈 성격, 어두운 성격 이걸 여러 가지 조합하면 다양한 성격이 나오겠죠. 히스테리인 성격 이런 성격도 있을 거고 또 재능이다. 그러면 얘는 운동을 잘해. 무술을 잘해. 이것은 무엇을 목공예를 잘해. 얘는 뭘 이렇게 수리를 잘. 이런 식으로 해서 재능을 부여해서 성격과 재능을 부여해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AI도 이렇게 어떤 성격과 재능을 부여해서 다양한 AI를 만들거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슈퍼컴퓨터를 100대를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광통신 선로로 만들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쪼개갖고 동시에 저장하거나 동시에 불러드리고 또는 연산 구조도 동시에 그것을 나눠줘갖고 난 연산하고 동시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서 광통신 선로를 놓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면 이게 마더보드하고 일종의 기판이죠.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만 100개 놓으면 되게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겠구나 슈퍼컴퓨터. 이게 모레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짐킬러는 분이 이걸 모델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짐킬러는 분 제가 디램 같은 데나 다른 반도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기술도 쓰시고 엔비디아도 그럴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를 이렇게 디램을 만들고 소짜리를 많이 집중할 수 있죠. 면적 대비 단가도 싸게 만들고 같은 디램이라도 이거를 40개, 50개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우리가 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두뇌가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서 10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도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컴퓨터는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요.
D램도 이렇게 정보양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숫자리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제 기술이 됩니다. CPU, GPU, 통신칩, 모든 반도체, 또 저장 장치도 이와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데스크탑에다가 기판을 여러 개로 나가 마더보드를 여러 개 넣고 저장 장치를 하면 여러 개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있고 제가 전기 파워 넣는 데 있잖아요. 파워 장치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놓자 그랬죠. 그래갖고 하나의 어떤 전기 파워 공급선만 하지만 여러 개를 놔가지고 그걸 공급하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마더보드나 기판은 여러 개 나갔고 하면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러면 TV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TV도 기판을 여러 개 놓거나 스마트폰도 안에다 기판을 여러 개, 오키토키도 기판을 여러 개 놓고, 모든 무선 장치에 기판을 여러 개는 넣어가지고 여러 대가 있는 것처럼 효과를 가지시면 그것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것도 제 기술이다. 와이파이 같은 장치에다가도 여러 개를 놔서 와이파이가 여러 개 있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워키토키, 모든 무선 송수신 장치와 데스크탑, 노트북, TV, 무선 TV 여기다가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가지고 수십 사람이 각각 틀린 어떤 컴퓨터 안에 있는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 틀린 것을 무선이나 유선으로 시청하거나, 하나의 TV 안에서 또 하나의 TV 가지고 유선이나 무선 신호만 처리해 주면 되거든요. 무선이나 유선으로 해가지고 각각 다른 채널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우리가 그 케이블 TV 같은데, 케이블 TV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방송국을 틀어주잖아요. 방송국에서. 그럼 각 시청자들이 어디서 각 집안에서는 각각 다른 채널을 틀죠. 이것처럼 해서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TV 자체를 이렇게 방송국으로 만들거나, 스마트폰 자체를 방송국으로 만들거나, 뭐 기판을 여러 개 만들어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방송국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 스마트폰에다가 앱 방식이든 뭐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기 동영상을 자기가 만든 거나 타인이 만든 거를 동영상 하루 10개 틀어주면 방송국이에요. 20개 틀어줘도 되고, 그럼 그거를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방송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광고 띄우거나 쇼핑몰 만들거나 뭐 퀵서비스, 슈퍼 이렇게 다양한 그 앱을 띄워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기다가 이제 그 방송국을 가성번호를 주는 거죠. 고유번호를 줘서 그 방송국과 그 번호를 판다는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에다가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걸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영상을 이렇게 정보의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 깔린 게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아요. 동영상을 40개 틀어넣어주면 시간대별로 틀어주면 이게 방송국이라는 거죠. 그거를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으면 전 세계 앱 방식으로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기타 모든 장치에 또는 뭐 노트북, 태블릿, 앱 방식으로 깔아 놓는다면 그리고 저기 방송국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케이블 TV, 위성 TV, ITV 이런 데도 앱 방식으로 뭐 케이블 TV 설치 기사가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앱 방식으로 띄워서 사업을 하시면 엄청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 세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장치에게 서로 이렇게 파행 인터넷 이렇게 전파를 주고받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같은 파행이라면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가지고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KT 것도 이동통신거 사용하고 SKT 사용하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라디오 AM, FM 라디오 있잖아요. 서로 파행이 틀리잖아요. 수신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송수신으로 간다는 걸. 이렇게 해서 신호를 가지시면 저 기술입니다.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에다가 새로 개발하셨는데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주고받더라고요. 또는 블루투스 기술에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주고받더라고요. 이거 사전에 제 기술을 교묘하게 하시려고 하는 SK텔레콤에서는 지금 반도체에서 제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돈을 내셔야 돼요. 삼성도 그렇고 마이크론, TSMC도 마찬가지 저한테 기술을 멋대로 쓰신 것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마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와이파이에다가 이렇게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둬가지고 워키토키 한 3km, 5km 같은 거 신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무선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사업을 가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네, 그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어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게 하자. 또는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가 100개도 있을 수 있다. 뭐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100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에도 스마트폰이 2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가고,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 4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통신칩이 들어가는데요. 통신칩이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들어가거나, 통신칩을 하드웨어적으로 분할, 통신칩을 하나의 통신칩이지만 안에 정보를 가공해서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칩의 겉으로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안에는 40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데스크탑 보면 윈도우 창을 띄우잖아요. 10개도 20개도 띄우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서 처리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좀 나머지 통신칩에게 일감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모든 반도체에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기술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군의 모든 통신 체계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의 전파를, 제가 라디오파를 가지고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라디오파를 가지고 하나의 전파를 하면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동 100만 개, 200만 개도 서비스할 수 있다. 또는 그때 라디오파가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그걸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서비스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다에 띄어있는 배도 라디오파로 통신할 수 있어요. 위성통신으로 지금은 하시죠. 얘기를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햄통신 같은 것도 이거를 햄통신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햄통신을 제가 묶어가지고 각 나라에서 한 10만 명이다 그러면 전 세계 묶으면 햄통신인 유튜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신호를 유성통신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망이 됐든 햄통신을 가지고 각 방송국을 만들어서 광고도 띄우고 쇼핑몰도 만들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럼 이제 햄통신으로 이렇게 수신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보낼 때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햄통신 방송국 송출자에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하고 채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이 겸할 수 있어요. 이런 햄통신 사업을 전 세계에 전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제가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아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렇게 어떤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반도체로처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주고 빛을 전기량을 따라서 빛을 10, 20, 30, 40, 50, 60, 70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색깔 정보가 있다. 옛날 구린 사진은 빨간색이지만 여기는 밝은색으로 색깔 정보가 빨간색이 5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림 그릴 때도 제가 각색해서 좋은 색깔로 그렇게 해서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든다 그랬죠. 또는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어두운 것과 밝은 거를 표시해가지고 입체를 만들어 놓는다는, 미술 그릴 때도 그렇게 해서 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화면에 CCD나 시험에서 카메라도 사진 방식이나 캠코더 동영상 방식에도 입체적인 화면을 찍을 수 있어요. 소니나 삼성 이런 데서도, 애플 같은 데서도 이런 입체적인 스마트폰을 갖다 또 보는데 동영상 입체적으로 보인다면 제 기술 쓰신 거예요. 또는 엔비디아 같은 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가로 세로 높이라는 거 안에 두께라는 게 있다는 거죠. 두께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올록블록하게 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이거 쓰시는 거 봤거든요. 제 기술입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거나 색깔 정보를 전송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화면을, 입체적인 화면을 표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합니다. CCTV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대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더라고.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시고,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객, 유럽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YTN 발표한 것이 제 기술, 제가 만들었으니까 금방 안다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 같은 것도 얘기하고,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보석상 털리니까 이렇게 유리창은 깨지고 프라시장 안 깨진다 이 말씀이죠. 그걸 했더니 화이트는 그대로 나오더라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했지.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적재산권법이 있는데 프라시장에 있다 유리창을 유리창에 있다 프라시장 덧대서 안쪽에는 유리창이고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어 잘 안 깨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 구조로 갈 때도 제가 프라시장과 유리창이 접합이 잘 안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노 구조의 홈이라든지 크기는 약간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리콘 웨이퍼 또는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여기다가 나노구조 홈을 파서 크기는 좀 더 크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여기다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어가지고 전기선 통신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고. 이 기술 쓰시면 도둑질 하시는 거예요. 안 쓰시면 괜찮고 안 쓰시면 괜찮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판에도 유리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이런 플라스틱에도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한다는 거죠. 열을 견딜 수 있으므로 또는 가로 세로도 이렇게 좀 뼈대 부분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 부분을 만들어서 강한 부분을 만들어서 열에 휘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거나 동그랗게 이렇게 점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강한 부분을 만들어서 딱 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열에 휘어지지 않는 이 기술구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로 만들어 놓거나 동그란 부분들을 여러 개 줘가지고 딱 펴주거나 이것도 똑같다. 그것도 네. 동그란 부분은 이렇게 가로 세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이 휘지 않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있던 정보보다 CCD나 시험에서 원래 있던 정보보다 원래 있던 정보는 10이지만 빛이 광선 신호 빛의 신호를 40, 5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CCD나 시험에서 넣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있던 색깔은 이 색깔이지만 다른 색깔을 넣거나 원래 있던 색깔은 빨간색이 후지지만 옛날 사진은 구린 사진이 이것을 좋은 색깔로 만들어 놔서 옛날 사진은 옛날 구린 사진을 좋은 화면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공으로 만든다는 거죠. 또 없던 장면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CCD나 시험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거를 DVR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에다 통합시키자. 그래서 유튜브 화면처럼 해서 유튜브 몇백 개 아니 모니터 크게 저도 모니터를 갖고 있는데요. DVR에 8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물론 20개짜리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있는데 돈 비싸요. 그래서 아니 왜 모니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모니터를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도 몇백 개도 한꺼번에 띄워놓고 보는데 왜 이런 걸 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에다가 유무선으로 통합시키면 되거든요. 몇백 개의 신호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요. 범죄 장면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00 CCTV다. 그것만 이렇게 딱 자기가 인식을 해갖고 그걸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하면 이렇게 경보를 올려주고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것만을 따로 저장하면 범죄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했던 오산시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나 다른 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단으로 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엄청 큰 기술이에요. 이게 큰 비싼 기술인데 이걸 멋대로 하셨다고. 나중에 제가 이거 팔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그렇게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얘기만 하고 그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 뚜벅이형 걸어다니는 사람도 만들고 장애인용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닷속, 하늘 위 이렇게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 지하도 가능해요. 그래서 YTN은 어떤 상수도 업체가 이걸 하시던데 원천 기술은 이제 상수도에다가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파손된 부위까지 뭐 상수도 수리업체 같은데 파손된 부위까지 표시하시더라고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제 기술이에요. YTN의 제 기술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다음 프라시 창문 같은 것도 멋대로 방송하시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빛의 투과도를 좋게 해서 여러 겹 가는 기술, 거기다가도 나노구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아크릴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투명 필름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프라시장 방탄필름, 프라시 방탄필름 이렇게 갖고 방탄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낼 사람 유리망 코팅 눌러가지고 여러 개 코팅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총알 같은 게 오더라도 튕겨내는 구조. 그래서 그 안에도 다 이렇게 그 플라스틱 창이나 방탄필름에도 유리석영 코팅 낼 사람 유리망 코팅 넣어서 제조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코팅을 넣어서 압력을 받는 압력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탄소섬유 만들 때도 제가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날려온 것과 다른 합성섬유 기반으로 만들면 더 우수하다고, 이때도 탄소섬유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낼 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 낼 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하고, 카본 소재도 접합 구조를 가질 때 나노 구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타이어, 뭐 자전거 타이어, 이 타이어에도 들어가고, 어떤 뭐 혁띠 같은데, 그래서 벨트 혁띠 같은데 인조 가죽 접합,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 접합, 유리창 접합, 그다음 모든 접합 구조, 금속 접합, 고무 접합, 접합 구조에는 다 들어가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물놀이용 어떤 그 주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에도 접합 매트, 군사적으로도 고무보트 이런 데도 접합 구조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굉장히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오산시 통합대에서 이걸 유튜브 방식으로 컴퓨터에 통합해서 몇백 개 화면도 볼 수 있는, 이거를 멋대로 침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를 숫자 방식,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세로 높이라자 좌표 숫자 방식 400개씩 맵지도를 만들고 연동해서 이걸 한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CCTV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 군사적인 방산 기술이 다 들어가요. CCTV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과 차량 움직이는 것을 동선을 추적합니다.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인상을 딱 파악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또는 또 차량을 찾아냅니다. 잃어버린 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망원경을 제가 달자 그랬죠. 망원경을 달고 탈부착 사람 봤다가 안 봤다가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모든 카메라 구조에 망원 카메라나 망원경 기타 이런 데다가도 망원경을 달아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화질을 또는 빛을 이렇게 야제든 낮에든 자동차가 저녁에 볼 수 있는 건 빛을 비췄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되돌아오는 빛을 한다는 거죠. 낮이든 밤이든 빛을 갖다 넣어가지고 카메라 구조다. CCTV라 그러면 빛을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보다 풍성하게 돌아오는 빛으로 화면을 보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과 현미경을 결합해서 망원경과 현미경을 결합한 구조의 제품 만들어서 망원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그것을 분석을 한다는, 그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프로그램 해석으로 이것이 프로테이즈, 이 화면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화면이 무엇이다라고 몇 프로라고 표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A라는 사람 이거, B라는 사람 저거, C라는 사람 저거라고 했을 때 이것을 화면을 그렇게 해서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근데 좀 더 나은 현미경을 갖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빠르게 신호를 받아주면은 온라인과 연결하실 때 그런 사업도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돋보기를 다이아몬드 코팅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온 빛을 증폭할 수 있다 그랬죠. 플라스틱이나 유리창 이런 데도 사용하고, 카메라 렌즈 같은 데도 이렇게 밖을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이저광을 증폭하는 기술로도 들어가고요. 조명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제가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을 증폭할 수 있거나, 뭐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도 홈을 파서 금속 같은 데나 다 금속 아니더라도 돼. 홈을 파서 홈을 파되 대중소를 파면 더 좋아요. 열을 반사하거나 냉기를 반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명 같은 각 같은 데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종이박스 만들 때 골판지를 홈을 파가지고 안팎으로 홈을 파서 이렇게 만드시면 겉으로는 평판이고요. 이렇게 골판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신발 밑창 같은 데들 홈을 파갖고 사실상 에어를 집어넣어서 쿠션을 집어넣는 이런 기술 구조.
또 고무판 같은 데도 이렇게 폼을 파가지고 고무판 같은 것도 합성 건물을 천연고추 맞지 않게 탄성을 집어넣거나 그 알갱이 기존에 만들었는 알갱이를 동그랗거나 이런 것을 대중선 넣어가지고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그다음 고무 액상을 딱 덮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탄력을 만들어주거나 이 기술을 쓴다 그랬죠. 거기다가도 고무판, 플라스틱판, 철사, 철근, 기타 이런 금속판에다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런 구리판에도 부산대 광메카트리스 정세현 교수님이 얘기다가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이거 넣어서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을 쓰는 거 아니죠. 예, 걱정돼서 그래요. YTN에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는 거죠. 전기선 피복, 통신선 피복, 광섬유선 피복에도 유리석영 코팅 네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로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지면 해적 케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소금에 부식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하거나 어떤 철사 같은데 철근 같은 데 넣어서 하거나 철사 철근이나 금속 같은 데는 페인트 인쇄잉크나 페인트 염색 구조 엔진 윤활제 오일제 방청제 오일스테인 이런 종류의 어떤 도금액 이런 데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페인트에다가 넣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네. 또는 다른 코팅액을 바르고 그 위에다 다시 코팅을 해도 돼요. 유리석영 코팅 내서는 유리막 코팅제로 코팅제는 많으니까요. 철사 철근에다가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리 타일 이런 데도 됩니다. 그다음에 식기 같은 데도 되고요. 한국 도자기나 이런 도자기 종류에도 유약을 대신해서 넣을 수 있어요. 미랑 도자기 회사도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타일 만들 때도 이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에폭시 제품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을 눌러서 갈변 구조를 해결한다 그랬죠. 햇빛에 변색되는 것을 셀로판 진하게 빛을 반짝이는 것을 넣어서 자연빛이나 인공빛을 반짝여서 환상적인 바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에폭시와 결합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이렇게 벽체를 만들 수 있다. 에폭시 이렇게 방문도 그렇게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나무판에 에폭시를 처리해서 벽체로 만들거나 타일로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영 같은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넣어서 곰팡이 안 쓸게 만들면 되게 색깔도 좋고 이렇게 실리콘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 MDF 제품에다가도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를 넣어서 곰팡이 너무 잘 살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코팅제를 이렇게 써가지고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코팅제를 써서 방습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시멘트와 시멘트 모래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황토 분말을 첨가해서 건강에 좋은 소재로 백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마케팅 괜찮잖아요. 황토가 들어간 벽돌, 황토가 벽돌에 들어간 시멘트.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은 벽체로 황토가 들어가서 원적외선 방사한다. 그럼 아주 마케팅으로는 짱이죠. 현무암 가루. 현무암이나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금색, 은색, 다양색으로 만들어서 경량벽돌, 벽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을 시멘트하고 섞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시멘트하고 모래뿐만 아니라 천연자갈을 분쇄하든지 입자로 형성, 마사토라든지 모든 것들에 자갈 이런 것들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벽체 결합할 수 있어요. 벽돌을 만들거나 이거 하시면 되겠죠. 기존의 모든 빨간 벽돌이나 좀 단단한 소재 이런 것들을 가루 구조로 입자 구조로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해서 다른 보동블록 만들 때 환상적인 보동블록 색깔이 나온다든지 시멘트에다 첨가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벽체나 벽돌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것을 자갈 구조로 만들어서 도로 까는 데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색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건축할 때 타설할 때 자갈 구조로 넣는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폐 콘크리트를 잘게 잘라가지고 좀 상태가 괜찮은 애들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건축할 때 하면 되게 공기가 단축되고 빨리 군다. 한국도로공사에도 쓸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 도로 놓을 때 아스팔트에 딱 콘크리트를 놓는 구조. 콘크리트를 가로 세로 놓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가 되는데요. 그 밑에는 이제 오래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파이지 않게 밑에도 뿌리가 있어야죠. 뭐 그렇게 해서 현재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결합을 쓰시면 제기술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좋죠. 그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 밸브를 아스팔트에 첨가해 가지고 햇빛이 열이 축적돼서 반사되는 구조나 그래서 열을 축적해서 눈을 녹이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제기술이에요. 그다음에 겨울에 눈 녹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석회 이런 가루 있잖아요. 석회 가루 같은 거 이런 거를 프로테이즈를 소금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뿌리시면 또는 염화칼륨 같은데 프로테이즈 적게 들어가면 눈이 빨리 녹는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눈 녹을 때 되게 빨리 녹아요. 많이 녹으면 발열 때문에 좀 타이어 손상 가지만 조금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CCTV를 오산시 통합센터는 어디든 유튜브 방식으로 컴퓨터 통합시켜서 수백 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 컴퓨터는 멋대로 쓰시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거 멋대로 쓰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와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든다. 모든 카메라는 이 기술이 다 돼요.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도 의료 영상기기도 이 좌표와 수저 방식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도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이다 움직이는 거 차량이다 그러면 1년 번호를 따라 추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눈 얼마, 코엄, 사람의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넓이까지 두께를 만들어 체중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요. 전국에 동시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대가 있으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류 추적에도 사용하는데 물류센터 그다음에 편의점마트에서 고객이 몇 개 집었는지 또 물건을 봐요. 그다음에 그거를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올리고 계산 들어가면 계산까지 해주고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관에 얼마 있는지도 이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문자로. 계산이 틀리면 그 당시에 이제 계산을 했던 계산원도 그 시각에 나오면 삥땅 친 거 다 나온다는 거죠. 카드 얼마 현금화나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군사적으로 쓰일 때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그 당시에 몇 명 있는지도 파악하죠. SK텔레콤에서 플래닛 하청업체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YTN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 모든 전 세계 방산업체는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 이렇게 있다. 적군을 분별해서 자동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 같은 거 있다. 특정 지휘관만을 암살한다든지 특정 차량만을 공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전투 모드를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드러냈다가 이것을 전투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10가지 1단계부터 5단계 10단계 전투 모드를 자동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적합한 전투 모드로 이거를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에서 사용하거나 시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드론 같은 데 좌표를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가 자동으로 농약을 뿌리거나 건물 같은 데 청소할 때 드론이 자동으로 이렇게 전물을 청소합니다. 건물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만 청소할 수 있어요. 딱 찍어놓으면. 그래서 MBC 뉴스투데이 어떤 업체가 이걸 모델로 사용하시더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제 기술이에요. 원형 진공 청소기다 그런 방안을 CCTV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을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건 평면적인 것만 허용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센서를 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입체적인 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술을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에도 들 수 있어요. 또는 배 같은 데도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판별한다는 거죠. 사물의 크기를 사람이 인식을 하듯이 사람의 크기도 몇 센치다 이런 것들도 다 안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판별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좌표 수저 방식으로 제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사람의 어떤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로 시각을 그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든 어디에서나 이건 가로 세로 높이로 화면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를 줘가지고 화면에 이동 동선 이렇게 주인공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였다 이런 정보
CCTV나 모든 카메라에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추적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RFID가 필요 없이 이렇게 물류가 이렇게 이 물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 것을 다 파악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이거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드론에다가 자동 전쟁 수행 능력을 줘서 그래서 1000만 대 드론 이렇게 아주 미니 드론을 다 만들었다. 미니 드론에다가 항속거리를 좀 늘리게 이렇게 좀 연료도 탑재하고 무선 충전 구조도 둘 수 있어요. 전기 방식이면 전파로 또는 거기다가 자폭 이런 폭탄을 달아서 1000만 개 만든다. 이만한 미니 그 드론이 지금 한 시중에 나온 게 만 몇천 원의 소비자가. 그러면 그 군사적으로 만들 때는 카메라까지 탑재해서 3만 원대 만들거든요. 그 1000만 개 만들어봤자 3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100조 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 전쟁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안드릴과 시내에서는 자동 전쟁 수행 드론을 갖다가 시도하고 계신데 제 기술이에요. 제 기술을 멋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100조 개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에다가 제트 엔진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드론에다가 이제 이런 형태의 제트 엔진을 달아서 움직이는데 그게 만드는데 단가가 기껏 해봤자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대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2000만 원대. 그거를 만 대를 두고 항공모함을 갖다 폭격하면 일단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폭탄 구조, 분말 구조를 넣어서 폭탄시키면 또는 중기 구조나 장약에다가 이것을 넣고 그 폭약에다가는 장약과 폭약을 대중소로 가루를 만들고 폭약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융합적인 열이 일어나게 서로 에너지 단위가 틀리면 융합된다 그러죠.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서 에너지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가 틀린 것을 이렇게 폭약 가덕으로 같이 넣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수소폭탄의 원리라고 서로 그것이 강하게 하나로 융합하냐 하나로 합해지고자는 현상이 일어나서 폭발력이 크다 그랬죠.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는다. 모든 폭약 구조에 이거 쓰시면 장약의 제 기술입니다. 이걸 달아가 연료에 넣을 수 있어요. 항공 연료에다가 산소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산소통 따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 경유, LPG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산소통을 따로 넣어서 산소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이것이 완전 연소에 가깝게 일어나게 되고 또는 그것을 온도를 올려주는 휘발유 온도, 산소 온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합해주면 그런 장치가 있으면 연소실에 제 기술입니다. 항공기에도 하고 배에도 하고요. 이 기술 쓰시면 휘발유 제가 이렇게 브라운가스가 2대1이잖아요. 수소의 산소 1인데 그럼 그걸 매일 필요가 없다. 산소가 양이 많으면 더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수소일 산소 2, 수소일 산소 7 이렇게 수소일 산소 4.2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4.3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브라운가스의 비율을 변경시켜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변경을 시켜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산소의 양을 좀 넣으면 이게 이렇게 수소에다가 좀 더 많이 폭발력이 일어나는구나 이런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런 연료를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휘발유에다가 석유계통에다 산소를 좀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수소산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석유 정제할 때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유 정제할 때 수소를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소를 넣는 장치를 물의 깊이를 따라서 액상의 깊이를 따라서 상중하로 해가지고 동시에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수소가 들어갑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넣으면은 보다 고품질의 석유 정제가 된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석유 반사판이나 이런 이렇게 석유가 아니라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한홈을 파서 대중소로 해도 돼. 이것을 이렇게 태양열 발전할 때 수십 장, 수백 장 겹치면 그걸로도 끓일 수 있어요. 액상을. 또는 해수 담수할 때 그 물을 끓여가지고 소금 팔고 증류수를 얻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태양열 조리기가 어떻든 간에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오목한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기나 물로 데우거나 음식을 조리하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항공기가 이제 항공유로 달릴 때도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 방사능 문제가 없잖아요. 군사적인 문제는. 그래서 증기 구조를 공급해주는 한
그걸로 달리면 드론했다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상속거리가 엄청 속도도 빠르고 중국에서 마7 어떤 드론이 나왔던데 이걸로 항공모함을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에다가 엔진 제트 엔진 달아갖고 움직이는 거 우라늄 플루토늄 폭탄 구조를 넣어놓고 항공모함을 10,000개가 동시에 떠서 공격하면 1000km 가던데 마7이다. 이건 이론적으로 마7도 안 되더라도 그걸 무슨 수로 요격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항공모함 체계나 F-22, F-35라도 그냥 원시인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사람 몸에 달라붙을 수 있는 이렇게 11,000원짜리 여기다가 자동 항법 장치를 제 방식으로 놓고 전투 모드로 자동 놓고 사람에 달라붙게 한다면 100쪽에 만들어서 달라붙으면 어떤 나라도 끝장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싸게 무인 항공기에서 이게 풀어놓는다는 거죠. 드론 새끼들을. 그래서 드론 새끼 수많은 드론이 나가가지고 자동으로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새벽에 풀어놓으면 동틀 때 딱 풀어놓으면 딱 달라붙어서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도시도 이론적으로는 죄송한데 한 나라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100쪽이면 뭐 그 나라 인구가 얼마나 돼서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였던 그 어떤 드론에다가 이렇게 제트 엔진 달아서 움직이는 걸 이론적으로 한 국가에서 말하는 이렇게 AI다. 그러면 이렇게 AI가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100억 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죠. 뭐 그 만들려면 못 만들겠습니까? 100억 개 만들면 전 세계라도 작살나요. 그쵸? 그래서 다른 모든 무기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드론이 전쟁을 자동 수행한다는 거죠. 지금 자동 수행 이런 자동 항법 장치와 자동 전쟁 수행 전쟁의 어떤 모드를 이렇게 드론에다가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10가지든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적합한 전투 모드로 바꿔가면서 전투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미국 방산업체 안드릴과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쓰시더라. 이거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아니 그 드론 이만한 드론에 하나에 지금 10,000에 팔고 있는데 그걸 항속거리를 조금 늘려야 연료량을 탑재하거나 무선 충전 구조를 주거나 무선 충전 구조는 같은 전파는 뭐 출발만 틀리게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무선 충전을 틀리게 해서 줄 수 있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충전 구조로 가져가거나 전파를 하나에 100이다. 하나의 전파에 100을 담았다. 그러면 10개의 전파로 10씩 나눠서 하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전파를 흡수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무선 충전한다.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충전한다. 잘 된 차량이다. 차량 있다가 로봇 있다. 전기 충전한다. 드론에 전기 충전한다. 그럼 충전하는데 우리 한 군데밖에 없어. 아니 우리는 10군데 있는데 이래도 된다는 거죠. 10군데에다 동시에 배터리에다 동시 충전한다는 유선으로 또는 무선으로도 물론 우리는 무선 전파 니네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무선 전파 10개 수행할 수 있어. 10개에다가 동시에 무선 전파 전기 싫어. 그리고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그러면 금방 충전이 된다는 유선이나 무선이나 여러 개로 충전 구조를 가지면 속도가 빠르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피레층 같은 걸 제가 전파에 송수신할 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얘네들이 서로 사람 멀리 떨어져 작용을 한다는 거죠.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리층에 있는 이런 장치가 주파수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장치가 이것을 태양빛을 그래서 태양전지 같은 걸 제가 이런 걸 이런 것들 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이 자체는 금속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면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기를 생산하시다.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던데 구리 코일에다가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전기를 걸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줬을 때만 이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거죠. 이런 금속을 안에를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돼.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구리 알갱이를 넣고 액상을 덮어요. 규칙적이나 불규칙.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생겨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반도체의 어떤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 코일을 이렇게 만드시고 유리석 연거든 이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해요.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건물 전체에도 이것을 놓고 난방장치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같은데도 물론 감전이 없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바닷물 용액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금속판을 수없이 설치해 놓고 전기선에 구리선이 대중소에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줘요. 전기선을 많이 꼽아 놓고 전기를 걸어주면 굉장히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물에다가 금속판,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었다. 또는 알루미늄도 돼요. 대중소 넣었다. 그거는 이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여기다 이런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평판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절연 구조로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하면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로 가지고도 이렇게 배터리 만든다. 또는 구리바 그 모터의 정류자를 철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구리바에다가 구리코를 감는 방식으로 모터 정류자 바꾸시면 되겠어요.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전기를 걸어놓고 사람 손으로 미는 방향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전기 힘으로 온오프 구조를 정회전 역회전만 전기 힘으로 회전 방향을 마음대로 작동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하나의 전기선의 구리선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두 개다. 전기가 더 많은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그쪽으로 방향이 흐른다는 이 기술을 따라서 PM 반도체 또는 그 펠티어 소자에서도 사용하시거나 열을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선 전기선이 얇고 여기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얇고 여기는 두껍다.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금속이다 그러면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또는 작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른다는 기술을 사용하셔서 펠티어 소자나 다른 데 사용한 다이오드를 금속 다이오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